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미모의 여기자에게 망신을 당했다고 합니다. 답변에 쩔쩔맸다고 하는데 정말 저도 보면서 속이 다 후련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소식 진성호 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피곤해서 그런지 발음이 좀 이상합니다. 예. 제가. 사실 지금 이걸 우리가 방송하는 시간이 사실은 좀 늦은 시간입니다. 예. 저도 오늘 자유한국당의 그 슈스케, 그러니까 그 공개 오디션을 6시간 동안 연속으로 했기 때문에 정신이 없었는데 굳이 제가 오늘 또 스튜디오에 온 거는 문재인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보고 화가 나서 몇 마디라도 하고 가야겠다. 애국심. 야, 정말 열받는 게 아니 요즘 기자들이 그렇게 무기력합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도 이 뒤에 기사와 이제 영상들을 좀 봤는데 아니 도대체 대한민국의 기자들은 왜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당당하게 따지질 못합니까? 그러니까요. 그 와중에 나온 게 바로 김예령입니다. 예. 경기방송 기자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어쨌든 저는 처음에 연예인인 줄 알았습니다. 그 네이버에 계속해서 실시간에 1위 2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같이 연예인 이름이 오른 게 누구냐 하면 손예진, 오늘 손예진 이름이 많이 올랐는데 현민하고 갑자기 김혜령이 떠서 이 연예인 이름인가 했는데 김혜령 기자입니다. 얼마나 국민들이 시원했으면 하루 종일 지금도 3등입니다. 하루 종일 네이버에 실시간 검색했겠습니까? 저 집 교수는 누구 집 교수지? 정말 똑똑하네? 똑똑하죠. 이야, 자, 제가 일단 그 내용부터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딱 한마디 때문에 이게 논란이 된 겁니다. 뭐냐? 문재인의 그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촌철살인입니다. 촌철살인. 그 자신감은, 자, 그리고 그 배경을 보면 더 재밌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에게 질문을 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본인이 경기방송 기자라는 걸 밝히지 않고 본인이 질문을 할지 기대도 안 했대요. 그런데 마이크가 와서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현실 경제가 많이 얼어붙어 있다. 국민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 희망을 버린 것은 아니지만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하다. 대통령께서 계속해서 이와 관련해서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대통령께서는 기조를 바꾸시지 않고 변화를 갖지 않으시려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도 알고 싶다. 그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지 그 근거는 무엇인지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다 한 겁니다. 그런데 앞거는 그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답입니다. 자, 이렇게 물어보니까 표정이 일순간 굳었다고. 사진 있습니다. 아까 올렸었는데 다시 한번 보면 굳은 사진. 그러니까 저건 뭐지? 뭐지? 쩝쩝. 쩝쩝. 저건 뭐지? 무슨 저런 질문을? 쩝쩝. 실제로 답변을 갖다가 거의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요. 자, 이렇게 묻자 문재인 대통령의 답변은 아주 짧습니다. 양극화 불평등 구조를 바꾸지 않고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이 불가능하다는 점은 오늘 기자회견문 30분 내내 말씀드린 것이다. 새로운 답이 필요할 것 같지는 않다. 그리고 무시해버렸습니다. 답도 아니고 친절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요.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났어요. 아픈 데를 콕 찔른 거예요. 그것도 미모의 여기자니까 제가 볼 땐 이래요. 아유, 여성들이 우리 편이 많아. 다 맞아요. 우리 편이야. 하니까 마이크 준 거였지. 근데 이 미모의 여기자가 아픈 데를 팍팍 아주 정확하게 찍어내니까 그냥 할 말이 없어서 쩝쩝 이거였네요. 그러니까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의 그 표현, 특히 그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그러니까 많이 들어볼 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화가 난 거 있었죠. 근데 문제는 이제 이걸 보고 국민들은 환호한 겁니다.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1위를 만들면서. 그리고 오늘 그 재밌는 것은 지금도 보면 네이버에 가장 많이 본 정치 뉴스가 뭐냐면 이 답변에 대한 겁니다. 경제 묻자 굳은 표정, 국 이슈엔 환한 미소. 이겁니다. 이게 이 기사를 보면 맨 처음 나오는 게 바로 이 김예령 기자입니다. 김예령 기자. 경제를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표현이 굳어졌다.
그러니까 이 묘사를 보면요. 자, 경제 질문 관련 질문에서는 펜을 들고 메모를 하다 말고 기자를 바라보며 말을 들었다. 굳은 표정이었다. 굳은 표정이었다. 굳은 표정입니다. 반면에 이제 좀 비교를 해볼게요. 또 다른 이상한 기자 한 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기자의 질문은 정말 이게 기자의 질문인지 아니면 무슨 청와대 사보 기자의 질문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물었습니다. 북한이 영변 등 일정 지역의 비핵화를 먼저 진행하고 미국은 부분적인 제재 완화 조치를 하는 식의 패키지들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를 적극적으로 중재할 의사가 있나 물어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답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네. 기자님이 방안을 다 말씀해 주셨고 웃음. 그렇게 설득하고 중재하겠다. 웃음. 혹시 뭐 추가로 더 하실 말씀이 웃음. 그냥 웃습니다. 그냥 웃는 거예요. 이거 정말 위험한 발언인데 미국에서 들었을 거 아니에요. 예. 이렇게 패키지로 하는 거 안 된다.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어야 된다. 그래야 제재를 풀어준다. 이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이나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말이 자꾸 바뀌는 게 옛날에는 완전한 북한의 비핵화가 선행돼야지 제대로 풀어준다 그랬는데 최근은 보면 이 비핵화가 그런 비핵화가 아니에요. 영변 등 일정 지역에만 비핵화를 먼저 진행하고 그러면 그 다음에 미국이 풀어주라는 겁니다. 부분적으로.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묘사가 또 재밌는 게 자 아까 경제 질문했던 김혜령 기자 할 때는 메모를 하다 말고 기자를 바라보고 굳은 표정이었다. 이번에는 어떠냐면 북한 관련 이슈에 대한 질문을 하자 두 손을 맞잡은 채 미소를 짓고 경청했다. 질문이 1분 넘게 이었지만 활짝 웃으며 농담을 던졌다. 문 대통령은 추가 질문을 권한 뒤 오랜 세월 불신이 쌓여 상대를 믿지 못하였는데 양쪽 입장의 차이에 대해서 접점들이 뭐 상당히 만들어졌을 것이다. 뭐예요? 그러니까 북한 문제만 나오면 특히 이렇게 이제 막 아부하는 듯한 질문이 나오니까 귀에 걸렸습니다. 근데 김혜령 기자의 그 질문은 표정이 굳어졌어요. 정말 이건 잘못된 거예요. 예. 그런 북한 질문이 나오게 되면 기자님이 잘 모르시는데 지금 전 세계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대북 제재에 동참하고 있어서 이건 우리가 함부로 얘기할 수 없다. 네. 이렇게 얘기해야죠. 미국이 보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북핵에 대해서 이거 봐라 이거 일부분적으로 그것도 흉내만 내는데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북한의 제재를 풀려고 해? 이거 나랑 얘기한 거랑 완전히 다르지 않아? 그것도 웃어?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 기사에 대한 신 대표나 저의 생각이 다르지 않다면 이 기사에 대해서 화나요가 1882, 좋아요가 763인데요. 온 국민들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이 북한에 대한 이슈와 경제 이슈에 대한 상반된 반응에 대해서 화가 나 있습니다. 그렇죠. 더구나 자 순공감 순으로 댓글을 나열했는데 맨 위에 있는 댓글이 이건 이 사람의 주장이니까 과거의 분들이 이름 나오더라도 화내지 마시고 들으십시오. 독재는 박정희보다 더 심하고 여행은 박근혜보다 더 다니고 북한은 김대중보다 더 사랑하고 경제는 김영삼보다 더 말아쳐먹고 불통은 이명박보다 더하고 무능은 노무현보다 더하며 언론 장악은 전두환보다 더한 김정은 대변인 XX 때문에 죽을 맛이다. 물론 이제 여기 박수가 나오네요. 여기에 거론됐던 전직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니죠. 박정희 대통령의 뭐 개발 독재 부분에 대해서 뭐 국민들이 어쨌든, 모르는 건 아니니까 일단 그러나 공이 훨씬 많은 분이잖아요. 근데 그 독재한 거보다 훨씬 더 많이 했다는 거는 지금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절절히 지금 또 이제 제가 근데 알릴레오 가지고 다 이야기했죠. 오늘 여기도 재밌는 게 나왔습니다. 뭐 문재인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보고 느낀 바를 이제 정리한 건데 아주 끝내줍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취업은 알바래요. 취업은 알바래요. 통계는 바꿀래요. 경제는 망칠래요. 북한은 퍼줄래요. 세금은 올릴래요. 잘한다고 우길래요. 기업은 조질래요. 노조는 키울래요. 야당은 안 볼래요. 언론은 잡을래요. 진실은 감출래요. 안보는 망칠래요? 아니 안보는 허물래요. 허물래요. 와 예리하다. 중국은 잡을래요? 숙일래요. 숙일래요. 오. 미국은 나갈래요. 와, 뭐 국민은
속일래요. 속일래요. 이건 정말 굉장히 고심한 끝에 만든 레오입니다. 야, 이것만 보면 정말 요즘 우리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생각들이 좀 정리가 되어 있다. 물론 그렇죠. 이거는 뭐 조금 이제 우리가 풍자로 한 거기 때문에 오해하지 마시고 소개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반응들을 보면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정말 속이 텅텅 빈, 그렇죠. 속빈 강정 기자회견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예. 그 뭐 물론 문재인 지지자들은 뭐 기분 좋았을 수도 있겠지만, 아니 지금 대통령이 기자회견에 다들 관심이 많은 게 요즘 너무 대통령이 무능하니까 좀 국민들 속 시원하게 국민을 대신해서 기자들이 물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죠. 기분이 나쁜 겁니다. 게다가 이제 이 김혜령 기자의 반응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네. 미디어 오늘이 또 물어본 모양입니다. 이 뒤에 이제 반응을 물어보니까 김 기자는 무리한 의도는 없었다. 그리고 문 대통령이 자신 있다는 답을 하기를 바랬다. 그런데 자신 있다는 답은 하지 않고 뜻밖에도 이런 식으로 거의 답을 안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황당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듣기에 따라서 무리하다고 해석될 수도 있겠지만 왜 제가 그런 의도를 가지고 대통령께 질문하겠느냐? 그리고 이 사람은 그 이야기 합니다. 최대한 어려운 국민들의 여론을 대신해서 묻고 싶었다. 껄렁한 태도 또는 비아냥되는 태도로 질문하면 그건 안 된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을 사랑하고 기대했던 계층이 대부분 너무 힘들다고 답했다. 예. 저는 최대한 객관적이고자 한다. 그렇죠. 그것이 기자의 역할이자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야.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물을 수밖에 없었다. 이게 김일영 기자의 이 또롱또롱한 이 이야기입니다. 좋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네티즌들은 어떻게 화답을 했냐? 예. 올해 기자상을 줘야 되겠다. 이렇게 화답을 하면서 댓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네. 근데 또 열받는 게 있습니다. 네. 자, 이 김 기자는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도 춘추관을 출입했고 그때부터 쭉 나라를 걱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네. 문제는 이 김혜령 기자가 화제가 되고 난리가 나니까 KBS 기자, 네. 이분은 경기방송 기자입니다. 네. KBS 기자는 사실은 조금 더 월급도 많고 조금 그렇죠. 중앙에 있고 좀 그죠? 그렇지 겁나죠? 않습니까? 네. 그 최경영이라는 기자가 페이스북에 글을 썼다고 합니다. 무슨 경제가 어떻게 잘못됐다는 것인지 알 수 없어 인상 비평하듯 질문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답변을 하지 않은 것이다. 아니, 뭐 하는 거예요? KBS 기자는 돈 많이 받나 보니까. 자기는 지금 경제가 문제 있다는 걸 모릅니까? 그리고 인상 비평하는 질문했다. 문재인이야말로 인상 비평하시 늘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현실에 대한 감각이 없죠. 딴 나라 세상에 산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KBS 기자가 나름대로 청와대에 예쁘게 보이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타사 동료 기자를 폄훼한다는 것은 안 되죠. 이거는요 충성 경쟁하는 겁니까 지금? 상도덕에도 안 어울려요. 안 그래도 KBS가 지금 어용방송이라고 비판을 받고 있고 한국당에서는 지금 KBS 지금 수십 년 분리 징수하고 거부하자고 하고 있는데 이 KBS 기자는 김재동의 오늘 밤인가 그거 좋게 볼지는 난 모르겠습니다. 왜 이런 식으로 말하는지. 또 정청래 트윗에 썼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질문을 하려면 구체적인 자료를 준비하고 공부해라. 뜬구름 잡는 이미지에 기반한 질문을 하지 마라. 뭔 소리 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경제 기조를 바꾸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지금 경제가 저성장인데 여기에다가 아시겠지만 우리 월급 최저임금제 요거 올려놨기 때문에 어렵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 기조를 좀 바꿨으면 좋겠다. 최저임금제 기조. 이 질문을 한 건데 무슨 구체적인 게 없어요 도대체. 이 사람들 어디 딴 나라에 있다가 왔나?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현 정책에 대한 기조를 바꾸지 않고 변화하지 않으려는 이유에 대해서 나는 알고 싶다. 그렇죠. 그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느냐? 명쾌하지 않습니까? 명쾌하죠. 이걸 이해 못하는 자들의 뇌 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두부가 들어있죠. 그렇습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궁금합니다. 그 구조가 궁금합니다. 구조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오늘 22명의 내외신 기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네. 25개를 냈다고 합니다. 근데 유독 문재인의 답변이 짧았던 게 바로 두 개인데 하나가 김혜령 기자, 또 하나가 아까 말했던 그 북한 질문입니다. 계속 웃으면서 기자님이 방안대로 다 말씀해주고 웃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대통령도 진정성이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퇴색했다. 그러니까요. 그 또 하나는 이날 탁현민이 준비한 거로 보이긴 하지만 눈에는 잘 띄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연출이 그렇게 성공하지 못한 것 같은 게 오늘 기사에 대한 반응들을 보면 국민들이 화가 많이 나 있습니다. 화가 났죠. 아마도 오늘 밤 KBS나 뭐 MBC는 특히 KBS는 뭐 이 기자도 이렇게 하겠지만 대통령이 또 진솔하게 뭐 2시간 동안 연설도 하고 답변도 했다. 근데 어쨌든 그 답변이 이 김혜령 기자 말고는 잘 떠오르지 않고 또 물론 이게 꼭 그런 것처럼 않은 게 제가 봐도 지금 뭐 괜찮은 질문이 있었던 것 같은데 TV조선 기자도 아주 질문을 날카롭게 했습니다. 그런 데 대해서는 화끈한 답변이 없었다. 어? 반면에 자기가 듣고 싶은 질문에 대해서는 그냥 웃으면서 그냥 그러니까요. 이게 우리가 바라던 대통령입니까? 아니죠. 자, 그리고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 야당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셀프 용비어천가. 셀프 용비어천가. 용비어천가를 뭐 유시민도 부르고 뭐 그러니까요. 정청래도 부르고 뭐 다들 불렀는데 드디어 이제는 그 결정판이 나왔습니다. 문재인 자신에 대한 용비어천가를 부른 겁니다. 뭡니까 이게 지금? 진짜 뭡니까 이게 진짜. 야당이 셀프 용비어천가. 현실 도피다. 그렇죠. 대통령 지금 현실 도피하고 있다. 요즘은 야당들이 그래도 옛날에 비하면 많이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네. 잘하고 있습니다. 자신감이 생긴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떻게 국민과 자유한국당 행각입니다. 민심과 동떨어진 기자회견은 대통령만을 위한 현실 도필 수단일 뿐이다. 똑같이 네. 논평을 냈네요. 실체 없는 자화자찬. 네. 스스로 되뇌다 보면 어느 순간 현실로 착각하게 된다. 혹시 써주고 온 거 아닙니까? 의원님이? 뭐 이거 보면 진짜 대통령만을 위한 신년 기자회견. 그렇죠. 그 갈수록 지금 이상해지고 있어요 지금. 맞습니다. 이상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자에게 망신당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망신을 당했습니다. 좀 반성 좀 했으면 좋겠는데 반성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대통령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정말 올해는 함께 잘 사는 나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기자회견문 그 모두 발언을 보면은 그 혁신 성장, 공정 경제를 통해서 성장을 지속시키겠다. 개천에서 용이 나오는 사회를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여론이 굉장히 냉랭하다는 거 또 그 대통령께서 알고 계실 겁니다. 현실 경제가 굉장히 얼어붙어 있습니다. 국민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 희망을 버린 건 아니지만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합니다. 그 대통령께서 계속해서 이와 관련해서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하시고 계셨는데요. 그럼에도 이 대통령께서 현 정책에 대해서 그 기조를 바꾸시지 않고 변화를 갖지 않으시려는 그런 그 이유에 대해서도 알고 싶고요. 그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 그 근거는 무엇인지 좀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네, 경기방송의 김예령 기자님이십니다. 예,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왜 필요한지 우리 사회의 양극화 또 불평등 구조를 바꾸지 않고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이 불가능하다. 라는 점은 오늘 제가 그 모두 기자회견문 30분 내내 말씀드린 것이었고, 그래서 그에 대해서 필요한 보완들은 얼마든지 해야 하겠지만 오히려 정책 기조는 계속 유지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은 이미 충분히 드렸기 때문에 또 새로운 이렇게 답을 필요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